안녕하세요. 저는 이육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옆에 계신 이두원 소설가님, 제가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부탁드렸었는데,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이두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두원 소설가님의 소설을 보고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 이 영화를 좋아하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화를 소개해드렸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봤다 이런 얘기는 서로 나누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 자리가 이제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이 영화는 저도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극장에서 보지 못했던 영화여서 가장 보고 싶었던 이유가 컸고, 이게 영화를 찍을 때 샷을 나누기보다 이렇게 뭔가 한 샷으로 쭉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커팅을 안 하고. 근데 이 영화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왜냐면 뭔가 촬영할 때 블러킹을 잘 짜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 그걸 커트해서 편집으로 많이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는 뭐 샷 사이즈도 뭔가 카메라의 워킹, 배우의 이제 동선에 따라서 샷 사이즈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랄이라는 캐릭터가 저에게는 이제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던 게 그러니까 영화 어떤 시나리오의 결말이 써지지 않을 때 보는 영화가 있다면, 이 영화는 캐릭터의 어떤 욕망이나 뭐 캐릭터의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조금 꺼내보는 영화이기도 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제 추천드렸고, 제일 궁금한 거는 소설가님이 어떻게 읽으셨는지가 너무 이렇게 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가 다루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판타지적인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영화 속 인물들이 꿈꾸는 그런 사랑의 상들이 다 있는데, 그 상이 상당히 어그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그러진 상을 향해 가는 어떤 인물들의 그 방식은 범죄를 통해서고요. 그래서 영화가 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과연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아니면 이들이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볼수록 뭔가 여자들,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범죄를 같이 공범이 되는 것도 재밌었는데, 저는 뭔가 이 타겟이 되는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코랄의 어떤 욕망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게 다가왔는데, 소설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코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그 코랄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비만이라든가 부치라든가 그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코랄은 이제 되게 어떤 몸과 마음에 허기가 많이 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좀 섭취하는 걸로 그걸 해소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음식으로 해소되는 갈망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로맨스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 초반부에 보면 코랄이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만남이 어렵게 성사돼서 남자들이 오면 코랄의 구취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라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시도하려고 하는 코랄의 입은 구취가 나는 입인 거죠. 그래서 마치 담겨서는 안 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본 그 버전에서는 이린애가 코랄의 입에 무슨 시체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코랄이 어떤 꿈꾸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나는 것이고 꿈꿔서는 안 되는 그런 욕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코랄은 이 사회에서는 코랄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고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은 코랄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갈망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랄은 근데 그럼에도 코랄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밀어붙이고 계속 구취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녀의 결핍은 깊어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들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냥 그 여성들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서로 사랑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랑이 지금만큼 지속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어느 지점부터 그거가 이제 느껴지셨어요?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옥섬 감독님이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사랑 결핍과 결핍의 만남이고 이제 이것이 만나면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징그러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정확히 지금 전달을 못하겠는데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의 말씀에 굉장히 잘 해당되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뭔가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고 나아가는 길이 뭔가 악의 공모가 되어버리고 그 서로가 뭔가 관계가 합치되기 위해서 이 악의 공모를 서로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들은 범죄가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네, 저도 그래서 이 사랑이 끝날 때쯤 또 범죄를 오히려 찾을 것 같은 예감도 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인데 처음 이제 안 믿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들이 끝났으면은 되게 짧게 사랑하다가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실제 사건이었잖아요. 네. 허니문 킬러라는 네. 미국의 1940년대에 활동했던 그런 연쇄살인마 커플이 있거든요. 그 커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또 이렇게 좀 막아 뜨는데 긴장이 되네요. 아까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옆에 푼 물을 제가 먹으려고 했더니 자기가 그러고 하셔가지고 너무 창피했었는데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프린트를 해봤는데 이게 다 같은 페이지가 프린트가 돼가지고 정신이 지금 너무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혹시 좋아하는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요? 이 굉장히 영화 자체가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이 영화가 스릴러임에도 킥킥거리면서 우리가 이제 웃게 되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눈이 많이 갔고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코랄이 아이들을 남매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들이 기억이 나세요? 네 마음에 솔직해져, 용감해져야 돼,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이를 버리는 엄마가 지금 버려지는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장면이 되게 괴상하고 코랄이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후아니 노튼이라고 두 번째 이제 살해당하는 여성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살해당하는 장면도 되게 괴상한 게 이제 쥐약을 먹여서 죽이잖아요. 근데 쥐약을 지하에서 가져와서 한 번도 몸에 떼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잔도 이제 쥐약을 손에 쥐고 있고 후아니 노튼이 보는 데서 쥐약을 쥐고 잔을 건네주고 이제 막 후아니 노튼이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니까 그것을 클러치처럼 이렇게 자기 앞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쥐약을 언제 치우려고 계속 쥐약을 가지고 다니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먹이더라고요. 제가 본 버전에서는 이제 그걸 먹이진 않았었는데 되게 섬뜩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재밌게 보시는 편이 있으세요? 어쨌든 영화를 이제 만들 때 인물을 화면에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셋업할 때 카메라랑 인물의 거리랑 이 지금 제일 재밌게 봤었던 것들이 계속 이거였거든요. 코랄이 어디에 서서 질투를 느끼는지가 위치가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위치가 변화예요? 뭐 예를 들어 그 절실한 그 종교를 가진 그 이래는 네, 집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코랄이 하반신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반신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 엉덩이에서 이 발이 이렇게 계속 그녀가 지금 화가 점점 나고 있다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싫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내가 다 이미 그려졌을 때 이제 화면은 딱 여자의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코랄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점이 오히려 처음부터 얼굴을 보여줬다면 덜 재밌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랄이랑 카메라랑 위치랑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밌어서 뭔가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샷으로 편집을 하기보다는 블로킹을 좀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집에서 많이 찍었잖아요, 실내에서. 근데 너무나 재밌게 이제 초반에 이 남자가 비 올 때 다시 오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그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안방문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크게 뭐 움직일 거 없이. 그런 어떤 요약들이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거를 짜는 게 즐거운데 어렵게 생각해서 제가 어려운 지점들을 많이 이렇게 재밌어 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캐릭터의 뭐 가발을 이빨로 뜯는다든지 뭐 손을 밟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서로 사과받고 싶고 이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데 막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간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다 재밌어서 너무 많아서 꼽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린애가 결혼식을 하고 묘지에서 이제 합방을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도 진짜 백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블로킹을 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동선을 동선. 서로 같이. 그래서 저도 제한된 장소에서 인물들의 독백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상당히 연극적인 영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대사로 정보를 많이 줌에도 내가 되게 이게 와 시네마다 이렇게 느꼈던 것들은 다 그런 동선 카메라와 배우와 이렇게 뭔가 춤추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들이 저를 이게 영화 진짜 시네마인데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소설가님의 소설에서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제가 조금 글씨가 안 보이네요. 지금. 천천히 해줘. 그러니까 그 어떤 캐릭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바로 사랑에 빠지고 말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 주인공들이랑 전 되게 막 좀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저도 영화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제 소설 러브몬스터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수영강사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니코라는 인물이랑 상당히 닮아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 닮았냐면은 그 어떤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이성을 유혹하고 그걸로 이제 득을 보려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는 건 뭐 결국 권력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힘과 힘의 승부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좀 상대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어떤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어떤 공허한 내면이라든가 뭐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제가 그렸었는데 그런 점이 이제 니코랑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니코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봤었어요. 저는 저게 이제 저들의 시작이 과연 사랑인가? 어떤 니코가 주동자가 된 어떤 범행의 착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봤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지점이
근데 이들이 긴가민가한 장면에서 계속 이제 이것은 사랑이야 하는 지점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가민가하는 지점이요. 지금 감독판에서 그 장면이 유독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면은 좀 정신이 혼란한데 어쨌거나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많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사실은 어떤 범죄 공모 관계에서 사랑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거를 이야기가 이제 그리면서 거기에서의 저와의 소설에서의 차별점이 좀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훨씬 재밌다, 굉장히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덧붙이자면 그 수설가님 소설에서 진짜 인상적인 이 영화 얘기를 하는 자리지만 제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게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그 소설이 너무 읽고 싶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스포인가요? 그 뭐지 이렇게 바다 신혼여행 이 수영 강사잖아요 직업이 지금은. 근데 과거에 신혼여행지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죠? 그 직업 이름이 뭐였죠?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직업의 그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딘가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의 뭔가 다정해 보이는 신혼부부를 자기가 유혹해서 이제 유혹을 해서 아내를 자기가 이제 유혹하는데 성공하면 거기서 굉장히 큰 성취욕을 느끼는 사람인데 맞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탈주하는 어떤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나 이제 이 결혼 생활 끝내고 너랑 살려고 오겠다 하니까 이제 이 남자가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죠. 그거는 그쵸? 제가 볼 땐 지배욕이죠. 맞아요. 지배욕이 있는 그런 캐릭터였었는데 결국에 그녀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니 그녀가 물에 빠지는 그 얼굴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딱 뭔가 많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니코와 코랄의 어떤 주변 인물들이 있고 뭐 가족들이 있고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그때 소설가님이랑 누군가가 누구를 이제 좋아하면 되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도록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처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내려가지고 아예 이 사람을 못 도망가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데로 가면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키높이까지 이제 높여서 이제 낮춰서 묶어두려고 하는 거겠죠. 소유욕인가요?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영화에서 재밌게 보고 이런 것들은 다 소유욕이랑 지배욕이랑 이런 거 같은데 이걸 얘기했었던 이유는 그냥 저는 마지막 그 여자가 제일 인상이 깊었거든요. 뭔가 이전과 여자들과는 뭔가 다르게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이 코랄이라는 캐릭터가 아이를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은 누군가의 아이를 똑같이 버리게 만들거나 심지어 낙태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의 어떤 연결이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말로 정리는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이걸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재밌었던 게 그 초반에 코랄이 남매를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니코와 남매가 되어서 나이가 들고 외로운 여성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을 살해하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뭔가 버림받은 남매가 자신의 엄마를 찾아서 그녀를 단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단죄한다고요? 그 여성을 이제 단죄하면서 자기를 단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살해된 여성들하고 코랄이 공통점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외롭고 어떤 로맨스를 꿈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의 코랄의 행동이 되게
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기와 같은 욕망을 품은 사람들인데 이해해 주지는 못하고 뭔가 자신의 딸이 자신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뭐 회방을 놓는다던가, 뭐 참견을 한다던가, 이제 거칠게 이제 그렇게 이제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니 딸을 버렸는데 딸과 멀어졌는데 왜 코랄이 딸의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코랄의 마음의 어떤 주된 갈등이 이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는 그 이성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어떤 그런 자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 로맨스 자아를 막 비난하고 벌하고 싶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크게 반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반목을 하는데, 잠깐만요, 말이 방향이 예, 그래서 반목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랄이 이 살해된 여성들에게 보이는 어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들이 니코와 맺는 관계에 대한 질투이기도 하지만, 뭐 자기 욕망을 이제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 여자들에 대한 어떤 질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나아가서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영화 속 세계에서는 여자 교도소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 살인범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코랄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묶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째서 여기에는 여자 살인마가 없을까, 여자 교도소가 없을까? 그거는 여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발산하려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사회적 감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코랄은 뭔가 사회적 재교육기관인 그런 학교에 가서 묶여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마무리가. 전 재밌어서 이제 얘기하려 했었는데, 정말 좀 특이하죠, 진짜 이 영화는.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학교에 묶여서 밥을 막 먹잖아요. 네. 그게 참 인상 깊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뚱뚱한 인자한테 밥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죽기 직전인데 저렇게 막 먹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금 가발을 계속 쓰고 싶어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이제 소설가님이랑 얘기했었던 건데, 그때 조지 오웰 에세이에 나오는 물웅덩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눈 대화가 아니. 다른 거야. 그렇구나. 근데 무릉덩이. 그게 뭐였냐면은, 그 죽으러 가는 길에 죄수였어요. 얘는 여기 가면 이제 오늘 죽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웅덩이를 이렇게 피하는 거를 조지 오웰이 그걸 보고 이제 썼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 느낌 되게 이상하죠. 어차피 죽을 건데 저거 피하서 가는. 예. 그리고 또 이들이 죽을 때 또 어떤 웅덩이 이렇게, 이 연결은 아니지만 뭔가 죽으러 가기 직전에 어떤 행동들이 뭔가 이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행동들을 하는 거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저는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그 사형 장면이 결혼식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둘이 그렇죠. 손을 잡고 막 뛰어가고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게 하필 또 무릉덩이고.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그 무릉덩이가 뭔가 욕조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욕조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그 죽음과 어떤 삶의 경계를 초월해서 뭔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초반에 나오는데 남매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이들이 어떤 영원히 죽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그 무릉덩이의 물이 이들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그동안 나왔던 거울샷이나 창문샷이 되게 많은데, 좀 더러운 창문이나 더러운 거울, 뭐 금이간 거울이 이들을 비추고 있었던 그런 되게 왜곡시키고 굴절시켰던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뭔가 죽음과 함께 이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비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제 딱 1분이 남아가지고 여기 이제 극장이 닫아야 돼서 네, 그래서 아니 말을 끝내는 건 아니고 이제 신호를 드리는 거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요? 많이 실컷했어요. 감독님께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지만 재밌게 그러니까 제가 찍은 영화도 아닌데 막 웃어 주실 때 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화도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좀 낮에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뒤가 이제 무거우니까 극장을 벗어나시면 햇빛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털어내시길 바랬는데 지금 나가시면 이제 시커매가지고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하고 여러분 안전귀가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끊겠습니다. 네, 짠. 문자 나오고 문자. 문자를 보내달라고요? 보냈어요. 문자 안 왔는데. 제가 비행기 보냈어요. 그러면 말씀. 다시 해서 내가 가격 지분도 봤어. 그럼 딱 한 분만. 네, 마지막 딱 한 분만. 딱 한 분만. 없으시면은 저 뒤에 마스크 쓰시. 저도 그 비를 볼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비 오는 날에 그 애기들을 다 데리고 축축한 몸으로 또 왔었고, 그 다음에 코랄이 마지막 여자 집에 올 때도 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저도 이제 뭔가 되게 하나의 그 처음에 영화 시작을 할 때 코랄이 쓰는 편지에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비 오는 저녁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이런 구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어떤 되게 좋아하는 저녁에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쪽에서 되게 고전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매개물로 이제 고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 해당되는 얘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전체적인 편집의 리듬을 볼 때 여기서 뭔가 한 번씩 전환을 시켜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이 둘의 뭐 인물들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변주하고 싶을 때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그냥 저는 빗소리를 찾아서 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실제로 비가 내리는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진짜 힘센 장면들이 비 오는 날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불이 난다고 막 다 토하고 있을 때도 또 비가 막 내렸고, 그리고 뭐 다시 재등장하는 장면에 그 비 오는 날에 재등장도 되게 맞아요. 강렬하잖아요. 네. 이제 아이 데리고 그 집에 쳐들어갈 맞아요. 때도 그때도 비가 오고. 네. 그래서 코랄은 비 오는 오를 좋아했는데 죽으면서는 또 어떻게 그걸 생각할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런.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소설가님의 다음 소설 마지막 거죠. 다음 소설 감독님의 기획하시는 차기작을 분이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감독님 차기작을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한번 써서 하면 이제 수정하고 있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리딩을 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고, 이제 여름에 네, 찍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찍었어요.